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한 카니발의 계약 대수가 하루 만에 2만 3천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은 국내 자동차 사전 계약 기록 중에서 최다 기록이고 4세대 소렌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최다 기록인 1만 9천여 대보다 4천 대 이상 많은 수치예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 카니발을 좋아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카니발의 넉넉한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년 사이에 대형 SUV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대형 SUV 차량들이 모델도 많아졌고 판매량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넉넉한 실내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캠핑을 좋아할 수도 있고 자녀를 2명 이상 두신 부모님들은 애들도 태워야 되고 짐도 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넉넉한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팰리세이드, 카니발, XC90, 익스플로러 같은 대형 SUV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니발 같은 차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막히는 길에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가 많고 약속 시간을 맞춰야 되는 연예인들이 또 이 카니발을 많이 타고 있어요.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에서 카니발이 이점이 많은 겁니다. 팰리세이드나 GV80 그리고 익스플로러 대비 카니발의 장점은 넉넉한 트렁크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델을 생각해 보시면 트렁크가 있는 C필러 쪽이 카니발보다는 스포티하게 각도가 아래로 깎아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카니발은 트렁크 쪽 C필러 공간이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공간 확보가 용이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3,800만원, 최고 3,800에서 4천만원대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 SUV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산타페도 이 가격대에서 큰 차이긴 하지만 카니발보다는 작고, 아니면 팰리세이드나 GV80 그리고 익스플로러로 가야 되는데 이런 차들을 사려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은 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후반대까지 이 가격대에서 카니발과 경쟁할 수 있는 차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카니발의 판매량이 많은 겁니다. 지난 2019년도 국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카니발은 6만 3천 대를 판매를 해서 산타페와 그랜저에 이어 국산 승용 판매량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차로 불리는 소나타나 소형 SUV보다도 더 많이 팔린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잘 팔리는 카니발이 해외에서는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판매량을 살펴보면 카니발, 그러니까 수출명은 세도나예요. 이 세도나는 2019년도에 거의 한 16,000대 밖에 판매를 못해서 거의 미국 시장의 SUV 모델들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토요타의 시에나 판매량과의 격차는 거의 6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북미 시장에서는 카니발이 안 팔린다는 거죠. 이 북미 시장에서 카니발이 안 팔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예요. 미국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아차에 대한 브랜드를 아예 모르는 애들도 있고, 기아차의 브랜드를 알아도 일본 차인 줄 아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운전을 할 때 특징이 일단 장거리를 가야 돼요. 장거리를 가야 된다는 거는 우선 차가 좀 편안해야 되고 실내 공간도 커야 되고 기름값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연비도 좋아야 되고 이 승차감도 좋아야 되는데, 이 카니발이라는 차를 타고 미국의 이 장거리 주행을 한다는 거는 연비나 승차감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비나 승차감에 있어서는 도요타의 시에나나 혼다의 오디세이를 카니발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는 일본 브랜드인 도요타의 시에나나 혼다의 오디세이가 많이 팔리는 겁니다. 기존 카니발 모델의 이런 단점을 기아차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이번 2020년도에 신형 카니발에는 편의사항을 많이 적용을 했고,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서도 고장력 강이나 쇼버 등을 좀 개선을 해서 기존 모델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신형 카니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내장 컬러는 새들 브라운, 그리고 코튼 베이지,
미스터 그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배열은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3가지 종류가 있고, 시트별 열선이나 통풍 기능 등은 밑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카니발에 들어간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음성으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음성으로 차량의 기능들을 제어하는 거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능들을 뒷자리에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는 뒷자리에 어린애들도 음성으로 차량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에 해당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보, 하이빔 보조 같은 기능들을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앞차가 갈 때 가고 앞차가 서면 저절로 서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 기능은 한번 써보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의 모델들은 이 기능을 돈을 주고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신형 카니발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적용 시에는 이거는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에 기반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안전구간이나 곡선도로를 차량이 스스로 그 구간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 비용을 내고 선택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하차 경고, 하차 보조. 근데 이런 기능들이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실 때 굳이 추가 비용을 내고 선택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3.5G와 2.2D입니다. 그러니까 3.5G는 가솔린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2.2D는 디젤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294마력, 최대 토크 36점입니다. 연비는 9km 정도 나오네요. 디젤 모델은 최고 출력이 202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45, 그리고 복합 연비는 13 정도 나옵니다. 등급별로 가격과 기능이 나와 있는데 가격 정도만 살펴보고 기능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니까 사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는 가솔린 모델이 3,160만원이고 디젤 모델이 3,280만원이네요. 노블레스는 가솔린이 3,824만원에서 3,590만원, 디젤 모델이 3,942만원에서 3,710만원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시그니처 모델은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까지 가격대가 있습니다. 차량 외관을 보면 그릴과 헤드라이트 쪽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래쪽 범퍼 쪽도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옆쪽 디자인은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C필러 쪽 트렁크 디자인은 팰리세이드 디자인과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게 후미등을 일자로 빼놓은 거예요. 요새 현대차가 후미등을 다 일자로 빼고 있습니다. 아반떼도 그렇고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까지 대부분 요새 현대기아차가 후미등을 일자로 빼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룩의 개념에서 카니발의 후미등도 일렬로 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 일자 후미등은 포르쉐예요. 포르쉐의 까이엔이나 파나메라의 이 일자로 빼놓은 이 후미등이 유려한 곡선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나온 신형 카니발의 이 후미등도 세련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카니발에 열광을 하고 북미 시장에서는 왜 안 팔리는지, 그리고 카니발의 기능이나 가격 등을 좀 살펴봤습니다. 신형 카니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저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